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원문 10일이라고 했는데 절이죠, 절. 예, 11번째 절이에요. 오늘 이번이 마지막, 이제 성정장에서는 마지막이죠. 양인국이에요. 양인국이라, 양인이란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양양자. 이 양자인데 이거 사나원 양이 성질나면 뿔로 받으니까 이 양자를 쓰지만 원래 이 양이죠. 양인이죠. 5양, 예, 5가지 양만 양인으로 치고요. 음은 뭐라고 그런다? 그냥 음걸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인은요, 성질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정장에다 상관장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양이란 건 뭐예요? 목병, 갑병, 무, 경, 임이죠. 예, 그런데 이 무토는요, 5화를 같이 5월에 태어나면 양인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병화와 무토는요, 화토동근이라고 해요. 화와 토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화토동근이라 이 병화와 5화는 5월에 태어나면 무토도 역시 양인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요, 이렇게 뭐 수월에 태어났다 라고 해서 이걸 양인으로 하면 안 돼요. 미월에 태어났다 하면요. 그래서 잡기월은요, 웬만하면 격을 잡지 않습니다. 진술충미월은요, 격을 잡지를 않고요. 아주 유별나게 그게 격을 잡을 곳이 없다면 그 토로서 격을 잡지만 진술충미월에서는 무엇이 천간에 하나라도 투출되어 있으면 그 하나 투출된 것을 격으로 잡기 때문에 진술충미월은 가능하면 격으로 안 잡죠. 부득이해서 격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일주가 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수월 안에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정을 찾아보고요. 없으면 그냥 이름을 격을 잡질 않아요. 격이 없다. 그냥 무격이다라고 하죠. 예, 어떤 사람은 그걸 양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양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양인국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함부로 할 영자입니다. 영위, 함부로 위험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즉, 파사, 일하기를 두려워해요. 아니, 양인국에서 왜 약할까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해첨 선생은 그걸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벌써 적천수에선 이걸 언급을 하죠. 오늘 사례명적을 2개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 건 강하지만 같은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다고 해도 강해요. 주위가 강해서. 근데 두 번째 사례명절은요, 주위가 전부 토로서 이루어졌어요. 식상이 너무 강해서 취약해졌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 비겁을 쓰는 거예요. 특수격이 됐죠. 만약 이 식상, 토가 강해서, 우리가 정단 선생님하고 연구했을 때, 토가 강하면 뭐부터 찾는다? 목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토체, 목수 용조로 가야 되는데, 사주원국에서 이 목이 없을 때는 수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일주를 찾는, 일주가 약하니까요. 일주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특수격인 식상용비격이라고 합니다. 정단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비겁을 쓴다 이거예요. 목에서 목이 없으면 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서 화를 찾아라. 비겁으로 찾아라. 식상이 많아서 일주가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관성을 찾지 말고, 관성 찾아봤자 여기 들어오면 깨지잖아요. 깨지죠. 그러니까 그냥 관성 찾지 말고 비겁을 쓰게 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에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 청하면요, 겸손하고요, 활약해요. 이거는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상관격에서도요, 아주 격만 잘 타고 나면 순수해진다. 탁적, 강맹. 이 강자는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럽다. 맹렬하고요. 용신다자. 저는 이거를 용신다자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는데요. 용신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정불상이라, 성정이 한결같지 않다. 시지고자, 시지가 메말랐다 라고 하면은
호두삼이, 호랭이 머리에 뱀꼬리가 된다라는 거죠. 용두삼이와 똑같은 소리죠.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음시와, 양인국이란 왕즉 심고지오예요. 이거는 마음은 높은데요. 뜻은 이것도 오기, 어그러지는 거예요.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전주, 전쟁이 일어나면요. 시세, 세력을 믿고서 영위에 함부로 설치는 거죠. 약즉, 약한즉, 다이파사, 의심이 많고 일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합즉, 교정립이라고 해서 합한즉, 양인국을 합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7살인가요? 양인국이 합의된다. 자, 봅시다. 병호, 이래, 이게 정화가 투출했다. 그러면 편관이 합을 하네요. 정이 만목이 되네요. 편관이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편관을 합을 하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양인국에서는 심여점 선생님은 첫 번째 편관을 찾아요. 안사를 찾죠.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합이 되니까 안 좋죠. 떨어져 있는 편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합주, 교정립이라고 해서 정이 바뀌고요. 립이 엉뚱한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병일주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올해 태어나면 양인인데 천간으로의 정화가 투출하면 로인, 양인이 투출한 거예요. 그리고 지회, 임술, 이것을 화국을 이뤘으니 호, 봉, 묘생이란 묘년에 태어나고요. 간투, 가불목이 투출하고 하면 호, 그 병조, 병화를 돕고 있잖아요. 개위왕지, 모두 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지봉, 자위충, 자수가 충을 하고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사례명조예요. 오늘 할 거. 해신 위체, 해와 신이 있어서 제압을 한다든지, 축진설, 위설, 축토와 진토, 습토죠. 설을 한다든지, 천간으로 임계가 투출해서 극을 한다든지 하는 봉기토를 만나면 설이 되고요. 개위지약 모두 약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지지에서 득합 미토를 얻어서 합이 되든지 오미화국이요. 사화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 즉 중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은 수분 진가, 진짜가 가짜를 나누는데 진짜는 뭐냐? 이거 진짜 빨갛게 해놨죠? 그런 징의에는 요 진짜가 없이 수분 진가라고 하고 신약 위인 해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죠. 근데 천미에서는 진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인수, 이건 좋습니다. 신약하면서 위인하면요 상관도 눌러주고요, 일주도 도와주고 양수ገብ장입니다. 불연, 뭐가 재성이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재성이 나타나면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상관을 돕든지 인수를 깨든지 하는 것이 나오니까 나타나지 말아야 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각주 처리했습니다. 가짜란 신앙하면서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연이익이 인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척 귀하게 된다. 요것도 그래요. 좀 신앙 유지하면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가상관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관격은 인수를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상관을 눌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앙하니까 재성이 있고 해서 상관을 도와줘서 상관생제하죠. 그래서 일주가 도와니까 가상관격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자란 원령이 상관이면서 이거는 상국이라고 했는데 이걸 무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징의에서는 찾아보니까 이 무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로 상국을 이루고 우투 천간으로다가 투출하면 옳다라는 거예요. 가짜란 만국이 비겁이에요. 일주가 강할 거 아닙니까? 무관성 제, 관성이 없어서 제를 못하고요. 관성의 제함이 없고요. 비록 관성이 있더라도 기력이 불능적, 대적을 못한다는 것은 뭐죠? 비겁을 대적할 수가 없으면요.
주 중에서 물론 식신상관을 논하지 말고 모두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겁이 많으니까 상관으로 빼줘야 될 것이죠. 비록이라요. 비록종자예요. 무제 요거는 여기에 지금 비겁 징에는 있고요. 여기는 천미에는요 종무 역미라고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집어넣고 재성이 없어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천미와 징이가 서로 막 차이가 많아요. 이상하게도요. 그래서 범상관격은 청하면서 그걸 쓰면 그러니까 결국 상관을 잘 다루어서 쓴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쓰면서 상관국을 이룰 때는 항상 정인을 봐라라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인성을 봐서 일주를 도와주고 상관을 눌러주라. 그래서 그 경명이 뭐죠? 결국은 상관 폐인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인, 사람 됨됨이가 공손하고요. 예의가 있어요. 활약하면서 중절하죠. 인물이 사람이 재주가 탁월하고요. 학문이 연심 아주 연못 모양 깊어요. 반차즉 이와 반대가 되면요 오기가 있고요. 다교 많은 교만함이 있어요. 또 이거 고집스러운 거예요. 강간하면서도 물에 예의가 없죠. 그래서 이강기약 내 강함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봉추세 리 그래서 또 세력을 따르는데 뭐예요? 이익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용신다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소한금신 한 가지 일정된 뜻이 적게 된다. 그러면서 다 천변지심 자꾸만 변하는 마음이 생긴다. 시지고자는요 시지가 메마른 자는 호의소견 여우같이 의심이 많고 결단이 작고요. 처음엔 부지런하나 끝낸 태약하다. 태만하다. 함업지 견수 여름의 목은요 반드시 뭐를 봐야 돼? 술을 봐야 돼요. 인성이에요. 필선 그러기 전에 먼저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즉 수는 수유원 수의 근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목에서는 반드시 금수로 흘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동금지우화 그러니까 동금 겨울금이에요.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에서 바로 관을 반기는 것은요. 발을 반겨요. 비록 신앙하더라도 목은 있어야 돼요. 목은 뭐 있을수록 좋죠. 금수 상관이니까요. 즉 목유라고 했는데요. 이게 목이 아니에요. 화예요. 징계에서 보니까 화유령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부기무의 부와 귀를 의심할 수가 없다. 만약 하수무금 동화무목 이렇게 되죠. 만약 여름에 나무가 금이 없다든지 이거 하수 여름물이 금이 없다든지 동화 겨울불이 나무가 없다든지 하면 청고지상이라 아주 깨끗하면 좋지만 너무 깨끗해서 좋지 않죠. 명리개허야 명예와 이익이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난번에 양인격 하나 했고요. 이건 양인격이 강합니다. 임수를 써요. 이건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투출했으면 이거 정임한목을 해서 용신이 흔들리는데 용신은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신진 수국을 이루어서 아주 좋은 격이 됐죠. 그래서 이 을미만 벗어나면요 무술도 안 좋고요 신유 해자로 운으로 흘러서 좋은 운이 됐습니다. 왜 이걸 제가 배드리냐면요 다음 사주 428번은요 이거와 글자가 비슷한데요 신과 인이 바뀌었어요. 병신 병인년이에요. 그러니 용신은요 이 임수는 같아요. 그런데 이 신금이 인목이 일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사주보다
우는 똑같이 흐르는데도 이 사주보다 썩 좋은 때를 못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누가요? 임철주 선생이요. 자, 이 사주입니다. 똑같습니다. 요 신금, 여기 있던 신금이 여기로 가고요. 임목이 일로 왔습니다. 차여전. 팔자개동. 팔자는 모두 같아요. 8글자가요. 전즉 자화신금. 여기 신금을 깔고 앉았는데요. 그래서 생공, 임수, 유정. 자진수국을 해서 임수와 이렇게 유정한데, 차즉 신은 제 연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원격, 멀리 떨어져 있죠. 또 비겁 소탈. 이 비겁이 또 탈제를 하고 앉았죠. 그래서 신운의 생살, 요 신운에요. 살을 생하는 바람에 또 갑자년이에요. 갑자유년에요. 회성, 살국을 이루는 바람에 충거 양인. 양인은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향방이 되긴 됐는데 이후 일조운정, 이거 막힐 조자입니다. 한 번 딱 막혔어요. 벼슬길이요. 그래서 전조와 천연지격은 신금이 부적 같이 붙어 있질 않은 거예요. 임수의 기운과 같이 붙어 있지 않아서 대우는 똑같지만 이때 한번 향방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이 이후에는 썩 좋은 그렇게 우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죠. 이 임수 하나 외롭게 떠 있는데 이거 무기토 되면 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술대운이 참 힘든 운이 되겠죠. 그렇죠. 무토가 임술국 가고요. 진술충이 돼서 아마 무술대운에 크게 한번 몸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나든지 이런 때 아주 썩 좋지 않은 거죠. 차전은 병인 일생이고 전전은 병신 일생입니다. 전전은 병인생이고 차전은 병신생이다. 차이는 임목과 신금의 연지와 일지만 바꿨을 뿐인데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천연지격자라고 하는 것은 중주자인 철전님은 신금, 부적, 임수직이라 하면서 용신과 시신이 떨어져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이론은 정단님과 저도 인정하는 이론이다. 용신의 자리와 시신의 자리가 연주와 시지의 원격이 되어 있으면 헐만 좋은 사주가 된다. 오행체형론은 똑같죠. 양인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격을 도와주는 사실은 양인격에는요 편관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관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못 됐네요. 용신은 용신대로 있으면서 좋은 운이 되지 못했습니다. 428번이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병인생이니까 나이는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이 양반은 8살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아직 이제 세운이 흘러가고 있네요. 9세서부터 되네요. 27번을 보면 아주 볼 필요도 없죠. 427번을 보면 지금 이때는 안 좋은 운입니다.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무술대운은 또 겹쳐오네요. 428번도 무술대운 겹쳐올걸요? 그렇죠. 무술대운이 겹쳐오잖아요. 저때 이때가 제일 안 좋을 겁니다. 인신충하고요. 임수가 깨지니까요. 자, 이게 이제 특수격이 돼버렸어요. 양인격이긴 한데요. 이렇게 토가 많아서 수가 있고요. 좌우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좋은 사주가 못 됩니다. 왜냐면 칠사를 용신으로서 양인격의 용신은 사실은 칠사를 먼저 척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칠살이 여기 있는데도 이 칠살은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토체 목수용조에서요. 목은 없고요. 사실은 이 사주에서 목만 있다면 목을 씁니다. 그런 수는 못 쓰고요. 그래서 화목, 그리고 비겁과 인성을 쓰게 돼 있는 사주거든요.
사주에 대운도 그렇고요. 목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예.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병일오재라는 건 이건 재강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강당령, 이 양인이 강해서 당령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차충지, 차수가 충을 했죠. 지, 대명사죠. 오화를 충하고요. 진설지, 진토가 이 지, 대명사죠. 오화를 설하니 약한 것이 가지. 약한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천간에 산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절, 이거 흠칠절자입니다. 일주정화, 일주의 화려한 기운을 절, 이거 도둑질할 절자입니다. 절취해가고 있다. 겸해서 운주, 서부 금수지지라, 즉 양인의 갱수 다시 또 받아들인다. 그 적을 받아들이니 부단 뭐뿐만 아니라요. 공명 칭등, 공과 이름이 칭등이라면 이 쩔룩발이를 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올라갈 계단을 올라가기도 멀쩡한 다리로도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쩔룩발이가 올라가는 형국이니 이거 칭등이에요.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또한 2차 또한 재물이요. 어떻게냐? 선취. 이래서 깨끗할 선자입니다. 조선 선자요. 깨끗하고 선취. 깨끗하게 모였다. 아주 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백수죠. 지 갑인년이에요. 아마 이게 갑인년, 세운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언제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도대체 갑인년이 언제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술대운이나 대에 그래도 되는데 회 화국을 이뤘어요. 갑인년에 술대운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소토 소후토 두터운 토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할 소자예요. 파헤치니까 은과 발방 해서 은과라는 것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뭐죠? 과거를 치르는 거랍니다. 발방했다. 각주처리 했습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병일제호에서 인강당령하지만 자충지하고 진설지에서 심해천의 격국으로는 상신인 연주의 자수를 중안으로는 기시해야 된다고 하였다. 겨우 임술대운이라고 측정을 했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부는 계속한 것 같아요. 수월대원 정도에 세년에 갑인에서 이런 식으로 화고를 이루는 그나마 운가 발방 명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참 그래서 이게 특수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주의 대운을 살펴보면 천연 기미대운을 벗어나면 금수대운을 흘러서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죠. 양인격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격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건 특수격입니다. 그래서 식상용비격이 됐어요. 보시죠. 429번이 되나요? 식상용비격이에요. 녹용신으로 했네요. 토척 화목용지에서 화를 용신으로 해도 또 정말 너희가 또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미터 대원만 조금 괜찮네요. 이게 어려서 이때 은과에서 됐다. 지금 16살. 이때 됐을까요? 이때나 되면 모를까. 이때 나이도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는요. 60에 더 칠 수 있으니까요. 또 노인들만 위해서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과를 또 지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 명주 하나 배드릴게요. 올해 28살 먹은 여자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제 오셨어요. 자, 우리 딸 사주 좀 봐주시고 그래요. 춥죠? 정화일주에 이 병 하나 가지고 의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주 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수채예요. 수채라 뭘 쓰냐
화목을 써야 되겠죠. 화토를 써야 되겠죠. 토화용조의 사실입니다. 수채 토화용조입니다. 토로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토는 다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습토라요. 건토를 써야 됩니다. 건토가 없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병화는 어떻게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예요. 수채니까 또 살이 강해요. 이 사주는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이 식상이 엄청 강하죠. 정화에 토가 이렇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 식상 겸 이 수가 강하니까 뭐예요? 자식도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요. 남편도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사주죠. 28살 먹은 여자예요. 결혼을 했어요. 아기는 아직 없어요. 매일 싸운대요. 일주일에도 3번 싸운대요. 우리 딸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이 집을 안 보내셨어야 될 사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피곤하고요. 남편도 피곤한 사주죠. 이 정화일주가 이게 진으로 태어났어요. 참 지인이라고 하지만 이 자진수국을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옆에 습토가 많아갖고요. 이게 물쿵댕이 사주잖아요. 이런 사주는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주예요. 결혼을 떡끄덕 해놓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을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냐, 이혼을 시킬까요? 라고. 이혼 시킬 거 없이 자동으로 이혼이 될 것 같지만 아직도 세운이 따뜻한 방향이 남았으니까 3, 4년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이 사주는 아마 이 무토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죠. 그리고 이 자해 이때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심도 있게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이 운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경신 이 운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신 나이가 중학교 때 이때 또 중고등학교 때. 그럼 이 임목 같은 거는 인묘운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했더니 여기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았다고요. 이 기축대운에 대해서 이제 축대운에 여기 들어와 갖고 결혼해서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싸운다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솔직한 일은 이런 사주는. 이걸 바로 음습한 사주죠. 음습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썩 좋은 사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도 가능한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래도 뭐 혼자 살면 괜찮죠. 혼자 살면 괜찮을 거예요. 이 사주는요, 수채 토화용조에서요, 토도 못 쓰고 화도 못 씁니다. 화, 병화 하나 못 씁니다. 그래서 수채,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목을 쓰는 사주예요. 그럼 이렇게 흐르죠. 그러나 이 병술대운은 안 좋습니다. 병신하고 해서요.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아요. 금수목 이렇게 흘렀잖아요. 근데 이 기축대운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가고 축대운에 결혼해서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못 벗어나죠. 여기를 못 벗어나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 가면 좀 혼자 살면서 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천간으로 병정, 이 병술대운 되고 또 안 좋을 것이고요. 이런 사주가요. 항상 이렇게 초년에 조금씩 괜찮았다가 이 축대운 되고요. 이때 이거 잠깐 5년 좋을 것뿐이지 썩 좋은 게 아니죠. 이 병술대운 되면 이거 큰일 날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렇게 언제 이 친구가 돈을 좀 벌까요? 라고 묻길래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내가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화일주가요. 병화일주부터 모르는데 정화일주가 수토가 남편과 자식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 될 사주니까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타고날 때부터 좋은 사주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말을 못했어요. 이혼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 이때 괜찮아요. 그러나 병술대원 52세 되면 크게 한번 또 당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라. 건강 지키는 게 이 사주엔 최대 목표다. 건강을. 지금 아직 28이니까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곧 이 나이 먹고 시작하면요 52살 금세 없거든요. 혼자 살면서 혼자 살 팔자예요, 이 사주는요. 자, 오늘 강의 물론 마치겠습니다.